미래의 과학 박사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1단원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1단원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에 대해서 쭉 배웠는데 탐구할 문제로는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잉크에 섞여 있는 색소가 같은지 탐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계획부터 실험 준비, 실험, 그리고 결과 정리, 해석, 오늘 배우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실험을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탐구 문제와 실험 과정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문제와 실험 과정을 되돌아보고 실험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잉크에 섞여 있는 색소가 같을까라는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르게 할 조건과 같게 할 조건을 정하고 사인펜으로 점을 찍은 거름 종이에 물이 스며들도록 하였는데요. 실험 결과 거름 종이를 따라 물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색소를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험 결과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사인펜의 잉크에는 보라색, 분홍색, 하늘색, 노란색의 색소가 섞여 있고 빨간색 사인펜의 잉크에는 진분홍색, 분홍색, 노란색의 색소가 섞여 있으며 파란색 사인펜의 잉크에는 보라색, 분홍색, 하늘색의 색소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는 결론 도출을 할 건데 이 결론 도출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결론을 이끌어 내볼 거고 혹시 더 탐구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탐구 문제를 정해서 실험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교과서 20쪽, 실험 관찰 12쪽을 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실험 결과를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 변환이라고 해서 표로 바꾸었어요. 한번 표를 해석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해볼게요. 검은색 사인펜의 잉크에는 자,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죠. 그리고 빨간색 사인펜의 잉크에는 이렇게 세 가지 색의 색소가 섞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 사인펜의 잉크에는 이렇게 세 가지 색소가 섞여 있었죠. 즉, 각각의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서 잉크에 섞여 있는 색소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 결과에서 결론을 이끌어내 써볼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적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보고 잠시 멈추었다가 실험 관찰에다가 기록해 봅시다. 네, 여러분 같이 볼까요?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서 잉크에 섞여 있는 색소의 종류랑 개수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지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결론을 낸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서 잉크에 섞여 있는 색소와 색소 종류와 개수가 다르다. 어떻게 한눈에 들어오나요? 이렇듯 우리가 결론을 지을 때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적어야 하고
수집한 우리 실험을 했던 결과에 근거해서 적어야 하지 여러분들의 예측과 추측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실험 결과와 다르게 진술되어야 하지만 이번 실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관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와 결론은 결국 같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번 우리 용어를 정리를 해볼게요. 실험 결과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네 글자로 한다면 결론 도출이라고 합니다. 자, 실험 관찰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여러분들은 결론을 바르게 이끌어내었는지 스스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탐구 문제에 대해서 실험 계획부터 결론 도출에까지 과정을 모두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실험을 계획하면서 새로운 탐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떠한 새로운 탐구 문제가 있을지 그림에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초록색과 연두색의 잉크에 섞여 있는 색소도 분리해보고 싶어. 아무래도 초록색과 연두색은 비슷한 색깔이기 때문에 어떠한 색소가 묻어나온지 궁금해할 수가 있겠죠? 유성 사인펜의 잉크도 여러 가지 색소가 섞여 있는지 알아볼까? 우리가 지금까지 실험했던 사인펜의 종류는 수성 사인펜이었어요. 그렇다면 유성 사인펜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할 수도 있겠네요. 물의 온도가 높으면 색소가 더 빨리 분리될까? 보통 실험을 할 때에는 차가운 물로 실험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따뜻한 물일 때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도 궁금해할 수 있겠네요. 나무 젓가락에 종이를 붙여서 실험해볼까? 기존의 스탠드에다가 나무 막대 모양의 거름종이를 걸어 놓는 식이 아니라 젓가락으로 붙인다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겠네요. 이렇듯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새로운 탐구 문제로 정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나만의 실험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실험 계획을 세우는 단계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실험 계획을 세우는 단계랑 같습니다. 첫 번째, 탐구 문제를 정해야 합니다. 혹시 어떤 실험을 할 건지 생각이 나지 않는 친구는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합시다. 보라색 사인펜과 분홍색 사인펜의 잉크에 섞여 있는 색소는 어떤 순서로 분리될까를 선생님은 탐구 문제로 정해 볼게요. 다음, 탐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실험을 해야 할까요? 막대 모양 거름 종이에 보라색 사인펜 그리고 분홍색 사인펜으로 가로선을 그어 봅니다. 그리고 종이의 끝이 물에 잠기도록 하여 사인펜 잉크의 색소가 분리되는 것을 관찰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거름 종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모두 크기는 동일하지. 선생님 그림이 이렇기 때문에 크기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막대 모양 거름 종이에 보라색 사인펜, 그리고 보라색 사인펜이라고 하고 분홍색 사인펜이라고 해서 가로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종이의 끝에 물이 잠기도록 해야 됩니다. 자, 비커가 있다고 하면은 끝에 물이 잠기도록 해서 색소가 분리되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겠죠? 앞서 우리는 변인 통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변인 통제란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하거나 같게 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고 배웠었죠. 그 변인 통제에 대해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으로는 각각 다른
사인펜의 색깔을 다르게 해야 할 조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게 해야 할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렸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는 막대 종이가 큰 거고 하나는 막대 종이가 작고 이렇게 다르게 해주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렇죠. 다르게 해야 할 조건에 하나뿐이었는데 이것마저 다르게 한다면은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게 해야 할 조건으로는 수성 사인펜의 종류가 있겠고 아까 선생님이 실수했던 종이의 크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위치는 똑같은 높이에서 선을 그어 주어야 되겠죠? 실험을 하면서 관찰하거나 측정해야 할 것을 정해야 됩니다. 자, 사인펜으로 그은 선에서 분리된 색소의 종류 그리고 어떤 순서로 분리가 되는지를 우리는 관찰해보고 측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변인 통제를 생각하면서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 정하고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물로는 거름종이, 크기가 같은 거름종이 2장, 자, 보라색 수성 사인펜, 분홍색 수성 사인펜, 스탠드, 집게잡이, 링, 이 세 가지는 종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리고 셀로판 테이프, 물을 담을 패트리 접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실험 과정으로는 2장의 거름 종이의 아래에 2cm 되는 높이에서 보라색 사인펜과 분홍색 사인펜으로 각각 가로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종이 윗부분에 선의 색깔을 써야 됩니다. 보라색이면 보라색으로 쓰고 분홍색이면 분홍색으로 써야겠죠? 거름 종이를 스탠드에 붙이는데 셀로판 테이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거름 종이 끝에 패트리 접시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의 높이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다음 거름 종이에 그은 선이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잠기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정도 높이로 패트리 접시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갑자기 부으면은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물을 일정하게 천천히 붓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15분 동안 거름 종이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창문을 열어놓거나 하면은 물이 증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마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변화 과정이 끝까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변인 통제를 잘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결론 도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 도출이란 실험 결과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로써 1단원이 끝났습니다. 내년 6학년 때 배우는 탐구 활동에서는 가설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런 가설 설정을 통해서 탐구를 하는 활동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꼬마 과학자로서 실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2단원 때까지 여러분들 잘 지내기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어요.